자, 오늘 주제는 다시금 사랑에 빠질 만한 나의 인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사람이 성격, 외모, 뭐 하는 일,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좀 구체적으로 보고 시기는 언제쯤 만날 수 있는지도 제가 추가 카드를 뽑아가지고 같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준비해 봤고요. 번호 고르는 시간 5초 정도 드리도록 할게요. 자, 1번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금 나와 사랑에 빠질 만한 인연에 대해 봅시다. 자, 1번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일단 어느 시기에 만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1개월 뒤, 2개월 뒤, 3개월. 이걸 영상을 보신 시점에서 3개월 뒤에 만날 수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뭐랄까 일생일대 있어서 결혼이라던가 뭐 그런 거를 앞두고 파혼을 했다던가 결혼이 진전이 안 돼서 헤어져야 했다던가 아니면 한 번 가정이 있었다가 한 번 나온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볼 땐 거의 결혼 직전까지 갔다가 그만두고 헤어진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많이 힘들고 상실감이 넘치는 시기에 여러분들 만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이 기존에 하는 일을 관두고 다른 일로 전향을 하거나 이직 제안을 받았거나 다른 쪽으로 이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엄청 잘하실 거예요, 다행히. 그게 돈도 잘 벌어다 주고 명예도 이렇게 가져다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좀 학자 같은 타입이어서 책을 좀 손에 끼고 산다고 해야 되나? 책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고, 책 보는 거에 굉장히,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그런 타입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이 사람은 또 이제 되게 따뜻한 인상처럼 보이거든요. 이기주의나 개인주의처럼 보이지 않고 굉장히 뭔가 둥글둥글할 것 같은 성격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뭐랄까? 보통은 둥글둥글한 인상이 성격도 둥글둥글한 경우가 없을 수 있거든요. 보면은. 근데 인상이 센데 의외로 성격이 둥글둥글하고 착한 사람들도 많아요. 특히 여성분들이 좀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성분들은 특징이 둥글둥글하고 안 예민해 보이는데 엄청 예민하고 막 그런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인상과 성격이 일치를 해요. 따뜻한 사람이고 성격도 뭐랄까 피해 의식도 없고
좋게 생각하고 마음도 넓고 이런 사람인데, 사실 이분이 누구를 새로 만나려고 하지 않으려고 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날 시기가 막 실연에서 못 벗어나오는 그런 시기이다 보니까 좀 뭔가 다시 시작하기에는 에너지 소모가 많은 거죠, 감정적으로.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과 뭐 연애를 하거나 하지 않으려고 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과 사랑에 빠진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은 그 존재를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 모든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이 사람과 함께 했을 때 헷갈리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뭐 능력을 일단 봤을 때는 먹고 살 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하는 일을 버리고 새 출발을 하는 다른 분야로 옮긴다고 해도 보통은 그게 될지 안 될지 신입부터 시작하게 되면은 알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은 그런 거 상관없이 몇 년 안에 고도 성장을 이룰 것 같아요. 그럼 1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번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시기에 이번 분들이 이분을 만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영상을 보신 시점부터 1개월 뒤, 2개월 뒤, 3개월 뒤, 4개월. 이 영상을 보신 시점부터 4개월 뒤에 만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분을 보자마자 느낌이 딱 오세요. 나 왠지 이 사람이랑 결혼할 것 같고, 결혼 생각이 없는데 결혼 생각이 자꾸 나고, 아이를 낳을 생각까지 없었고, 난 비혼주의자이지만 이 사람을 보면서 나는 결혼하고 싶다. 이 사람의 아이를 가지고 싶다. 같이 단란하게 가정을 꾸리고 싶다라고 내 가치관을 뒤흔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자상하고 멋있게 아이들을 양육할 것 같은 그런 사람으로 딱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어느 시기에 만나냐면, 여러분들이 한번 이성한테 데이고 실제로 몸의 건강이 잃거나 내 인생이 전반적으로 흔들려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순간. 타워 카드가 뜬 걸 보면 이성한테도 당하고 인생도 박살나고 건강, 명예, 뭐 여러 가지가 굉장히 다 박살나가지고 폐허 속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 순간에 만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한 번 그런 일을 겪어야지만 이 사람을 만나도록 하늘에서 장치를 내린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사람은 운명의 수레바퀴, 운명적인 사람이고,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 생에 만나서 함께 하기로 약속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도 이 사람을 만날 시기에 막, 뭔가 다 무너져 내렸다 그랬잖아요. 이건 상대방도 그럴 것 같아요. 원래는 성격이 굉장히 자신만만하고, 그리고 주눅들지 않고, 없어도 뭐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뭔가
뭔가 내가 못돼 막 자기 열등감, 컴플렉스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름 멘탈이나 자존감 같은 거는 잘 지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상황이 좋지 않고 최악으로 치닫다 보니까 우울증이라던가 좀 힘든 상황에 놓인 쯤에 여러분들을 만난 것 같아요. 이 사람을 어떻게 만나냐면, 여러분들을 안타깝게 생각했던 주위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 사람을 안타깝게 생각했던 주위 사람이, 이렇게 막 계속 챙겨주고 이끌어주다가 소개를 해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두 분이 만나게 돼요. 그래서 요 근래에 내가 이렇게 최악의 상황에 나를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 라고 하시면 그 사람과 그 사람의 호의를 받아들여서 밥도 얻어 먹고 아니면은 같이 뭐 모임도 나가고 뭐 그러면서 나를 뭔가 계속 데리고 다니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들어오니까 그 사람이 소개를 시켜주든가 아니면 같이 뭐 모임 자리에 갔다가 거기에서 같이 만나게 된다던가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면 상대방한테 누가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들과 인연을 이렇게 맺게 해가지고 만나게 되지 않을까. 뭔가 이게 회사를 다니다가 알게 된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주변 원래 알던 지인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어릴 적부터 좀 알고 지냈던 사람 어릴 적부터 인연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조금 제가 볼 때는 매칭 시켜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은 다행히도 좀 기본 멘탈이나 자존감 같은 거는 원래 좀 있는 분인데 상황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우울하고 그런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많이 힘든 그런 시기를 겪고 계시는데 이 사람은 누구를 딱 사랑하게 되면 음, 굉장히 순수한 목적으로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고 사랑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내가 이 사람과 연애하기 이전에 아니면 결혼하기 이전에 아무래도 이것저것 따지게 되는 게 많잖아요. 아직은 문화권이 결혼을 전제로 만나야 되는 그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뭐 집안, 연봉, 외모, 뭐 성격 이런 거를 다 알게 모르게 사회적 기준으로 맞춰서 사람을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은 그런 걸 다 떠나서 진짜 내가 좋으면 정말 순수하게 계산 없이 그렇게 사랑을 하는 사람이고 되게 믿음직한 신뢰의 모습을 많이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생각하는 사랑은 순수와 신뢰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공통적인 가치관이 두 분을 엮어준 것 같기도 한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주변 사람 지인으로 인해 만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좀 우울하고 정신도 그렇고 몸이 안 좋다 보니까 약간 침울해 보이는 인상일 수 있고, 좀 뭐라 그러지? 두 사람은 연애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결혼에 관심 없는 것 같아. 무기력해. 보여. 약간 이런 베일에 쌓인 듯한 성격도 그런 인상을 처음에는 받을 수 있는데 알면 알수록 이 사람이 와 내가 이 사람을 결혼하면 좋을 것 같아. 이 사람이랑 내가 난 비혼주의였는데 결혼해서 아이도 낳으면 더 좋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 내면이 그렇게 밝은 사람인데 일시적으로 어두운 거를 보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사람은 좀만 건강을 회복하고 여러분들 만나서 멘탈적으로 잘만 보듬으면은 예전의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좀 힘든 시기에는 마음까지 삐뚤어져 버리면 또 순수한 사랑이고 자시고 좀 욕망의 사랑에 이끌리기 쉬운데 이 사람은 또 그렇게까지 자기를 좀 자기 몸을 내버리는 사람처럼 보이진 않아서
나름 인격도 훌륭하고 인성도 괜찮은 사람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혼주의나 독신주의였지만 그 마음을 사르르 녹이는 게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이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어느 시기에 내가 만날 수 있을지 보고요. 그리고 이 사람 말을 되게 이쁘게 하는 사람이구나. 이 영상을 보신 시점부터 1개월 뒤, 2개월 뒤, 3개월 뒤, 4개월, 5개월. 네, 이 영상을 보신 시점부터 조금 머네요. 5개월 뒤에요. 참을 수 있으시겠어요? 어쨌든 5개월 뒤에 이 사람을 만나실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뭔가 약혼할 만한 사람이고, 실제로 좀 수월하게 약혼식을 올리고 결혼까지 가실 수 있는, 보통 결혼하신 분들 말씀 들어보면은 나는 이 사람이랑 결혼할 줄 몰랐는데 너무 순조롭고 순탄하게 결혼까지 갔다. 이런 거를 좀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이 좀 그런 류의 사람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요. 이 사람은 뭐랄까 되게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항상 잘 웃고 사랑이 넘치는 것처럼 보이고 건강 체질이고 되게 외향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리더격으로서도 사람들이 이끄는 카리스마도 가지고 계시고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에 빠졌으면은 그 사랑에만 집중해가지고 음, 뭔가 연락을 계속 한다던가, 굉장히 신뢰를 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타입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든지, 언젠가는 아이들 관련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아이들을 위해 가르친다던가, 도와준다던가, 힐링, 뭐, 치료한다던가, 이런 쪽에 이미 종사를 하고 있거나, 그런 쪽으로 앞으로 가게 될 사람이고, 이 사람을 봤을 때, 나랑 생일이 비슷한, 뭐 며칠 차이 안 난다던가, 아니면 별자리가 똑같다던가, 아니 이 사람의 생일을 내가 알아내가지고 사주를 의뢰를 했거나 내가 스스로 봤는데 너무 잘 맞아가지고 깜짝 놀란다던가 약간 두 사람이 알아보게 되는 그런 키워드는 생년월일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생년월일을 알게 된 순간부터 공통적인 거를 발견하게 되고 아니면은 공통적인 게 없더라도 궁합이나 사주를 봤을 때 너무 잘 맞아서 이건 무슨 인연일까 하면서 더 이상 헷갈릴 일이 없도록
그렇게 서로를 알아보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다 좋은데 성격이 좀 잘 삐질 수가 있어요. 좀 연락이 잘 되고 연락을 자주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만큼 연락했는데 뭐 생각만큼 반응이 없거나 전화를 안 받거나 하면은 많이 삐져가지고 행동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 이 사람을 어떻게 만나는지 한번 볼게요. 친구, 지인, 회사 생활, 모임, 가족.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경로가 회사 지인, 뭐 친구 이런 분들이거나 회사 다니거나 이럴 때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내가 관심사 있는 모임 이런 것도 아니고 가족을 통해서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약간 이 사람을 누군가 매칭해주는 그런 사람이 제3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결혼정보업체 회사라던가 아니면 이 사람이 나를 등록하면 이 사람이 나를 봐서 서로 매칭하는 그런 류의 그런 류의 어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나 뭐 이런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쪽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내 운명의 짝을 만나려면은 내가 뭔가 이제 이 사람을 만나기 이전에 피해의식을 조금 지우시고 내려놓으셔야 돼요. 마음을 내려놓으셔야지 내가 믿음을 먼저 믿고 이 사람을 신뢰를 해야지 상대방도 나에게 믿음을 주고 나를 신뢰한다, 마음껏.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먼저 철벽을 친다던가 무례하게 한다던가 이 사람 뭐야 이러면서 선입견을 가진다던가 이럴 수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결혼정보업체나 뭐 이렇게 뭔가 사람을 매칭시켜주는 그런 전문적인 그런 인력이 매칭을 해주시게 되면은 그나마 두 분이 이렇게 잘 만날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보여요. 어쨌든 이 사람이랑 제가 볼 때는 빠른 시일 내에 결혼까지 할 수 있다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왜 이렇게까지 결혼을 서두르나 이렇게 봤더니만 만약에 선 보는 업체라던가 그런 데다 의뢰를 하셨으면 아무래도 결혼이 목적인 사람들이다 보니까 마음에 들면 이렇게 좀 빠른 스피드한 결혼을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보이거든요. 어쨌든 좀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사람이 되게 잘 삐지지만 그리고 애정도 많이 주고 애교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 자라나는 꿈나무들을 키울 수 있을 만한 인격이 좋고 또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기 위해 태어난 영혼이다 보니까 그만큼 순수하고 괜찮은 사람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두 분 다 약간 불안증 성격이 좀 있다 보니까 미리 걱정하고 미리 뭔가 철벽치고 미리 막 망상하고 피해망상 막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어가지고 이건 상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계속 뭔가 내 앞길을 막는 것 같고 그래서 섣불리 행동을 못하고 막 그러는 게 있는데 그거 다 환상이라 그러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펼쳐질 거야 이러면서 미리 겁을 먹거나 배척하거나 하시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을 만나도 놓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런 매칭 해주는 사람들이 뭔가 매칭을 해주니까 그나마 이렇게 성사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부정적인 감정이 자꾸 올라올 때마다 그거는 다 환상이야. 내가 만든 망상이야. 이런 식으로 좀 스스로를 다독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연애 운도 높아지고 이 사람을 만나서도 서로 뭔가 트러블 없이 잘 지낼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3번 얘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라고 저 얘기한 적 없는데요. 의사 선생님도 될 수도 있는 거고 아이들 관련돼서 연구직을 하시는 분일 수도 있는 거고 키워드는 아이라는 거. 아이들을 위해서 신약 개발을 하시는 분일 수도 있는 거고 4번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완벽한 타이밍에 들어온대. 자,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다시금 사랑에 빠질 만한 운명의 상대는 이 사람은 되게 요리를 잘하거나 아니면 그런 영양에 빠삭하거나 아니면 그런 좀 요식업에 종사를 하시거나 아니 영양사 아니면 좀 그런 쪽에 경력이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요리 잘하는 사람이면 좋겠다라고 평소에 생각하셨다면은 축하할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문제는 두 분 다 그 사랑에 대한 그 트라우마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경계심이 좀 남달라가지고 서로를 만나게 돼도 경계하느냐고 좀 약간 친해지기가 조금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치만 진짜 기가 막힌 타이밍에 가까워지시고 그와 동시에 아이까지 생길 수 있는 여기 임신하고 있죠, 이 천사가. 그래서 두 분이 계속 경계하면서 이렇게 계속 뭔가 빙빙 돌면서 이렇게 관찰하다가 한순간에 가까워져 버리면 갑자기 이렇게 불타오르는 건지 모르겠지만 임신수가 들어와가지고 진짜 조심하셔야 되시고요. 또 두 분은 제가 볼 때는 수호령, 약간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기운들이 서로 접착시켜주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왜냐면 두 분 다 좀 약간 기본적 성향이 통찰력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사람들이 통찰력이 없이 살게 되면은 사회적인 가치관이라던가 사회가 심어놓은 그런 장치, 정치, 뭐 그런 거에 휩쓸려 갖고 나의 가치관이 내 온전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기가 쉬운데 두 분은 통찰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알고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도 잘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일을 할 때나 삶을 살아갈 때 있어서 지혜가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게 통찰력만 있고 아무것도 뭐 지혜로 그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선무당이 사람 잡듯이 주위에서 재수없어 할 수 있거든요. 쟤는 말투가 왜 저래?
쟤는 뭐, 왜, 뭐, 다 아는 척이야. 뭐, 지 앞가림도 못하면서 약간 그럴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앞가림도 잘 해요. 어, 이 사람이 좀 느낌이 쎄해. 이러면은 내가 진작 좀 피한다던가. 근데 문제는 좀 사랑만큼은 두 분이 경계심이 좀 많고, 약간 그 두 분이 사랑만큼은 연애하기 초창기에 그 긴장도가 되게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스타일이 반대면 한 명이 긴장도가 높고 한 분이 긴장도가 별로 없으면 한 분이 이렇게 풀어주면서 이렇게 자기를 신뢰하게 만들면 되는데 두 분 다 경계심과 긴장도가 높다 보니까 경직돼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편인 것 같아요. 그 상대방은 약간 첫인상은 바람둥이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 사람을 봤을 때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지켜봤던 시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실제로는 이 사람이 거의 성직자 느낌으로 굉장히 먹는 거에서도 뭐 정크푸드나 뭐 이제 피를 탁하게 하거나 정신을 탁하게 하는 그런 음식을 먹는 게 아니고 약간 거의 수행자, 약간 그런 종교인처럼 맑은 음식, 해독하는 음식, 그렇게 음식도 먹고 또 행동하는 것도 되게 뭔가 성직자처럼 행동을 해요. 성격은 좀 대중적인 사람은 아니어서 인기가 별로 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뭐랄까, 음, 그래서 그런가 두 분이 한번 나 너 좋아해. 상대도 나도 너 좋아해. 이러면 완전 불꽃이 이렇게 튀기는 게 아닐까.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두 분은 제가 볼 때는 다시금 사랑에 빠질 만한 사람인데 이미 이 사람을 알고 지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을 쉽게 못 만나는 지금 물리적인 상황, 거리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인종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사는 곳, 사는 나라가 이렇게 좀 다를 수도 있다. 그래서 두 분이 연락은 하되, 실제로 만나기는 쉽진 않은데, 되게 완벽한 타이밍에 두 분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온대요. 그때 임신수 꼭 조심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사람을 아직 이런 사람이 없다, 내 주위에 이런 사람이 없어요. 라고 하시면 이 사람을 여행을 가서 만나신다던가 아니면 다른 나라를 뭐 방문을 했다가 만나신다던가 아니면 여기에 살면서도 다른 인종 아니면 외국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 이런 사람이 여러분들이 다시금 사랑에 빠질 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 사람을 언제쯤 만날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이 영상을 보신 시점부터 한 달 뒤, 두 달 뒤, 세 달 뒤, 네 달 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뭐야? 열, 열하나. 일단 그 막 명확하게 나오진 않아가지고 다 제가 일단은 좋은 시기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 사람을 지금 영상을 보신 시점부터 두 달 뒤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이미 지금 이런 사람이 있다, 연락을 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두 달 뒤에 계속 연락을 할 거고 서로 집중하고 가까워지는 계기는 생길 것 같아요. 그치만 뭐 사귀는 것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3, 4, 5. 5개월 뒤에 그 사람의 고백으로 사귀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5개월 뒤를 놓치시게 되면 9개월, 5, 6, 7, 8, 9, 10, 11, 11개월 후에, 네, 11개월 후에 그 사람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 같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 시점부터 2달 뒤, 그리고 5달 뒤, 그리고 11개월 뒤, 이렇게가 제일 그 연애 흐름이 좋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완벽한 타이밍에 만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아주 먼 미래에까지 뭐 11개월 뒤에까지 드디어 만난다라고 하는 거 보면은 오히려 한두 달 있다가 바로 만나는 것보다 그때쯤 만나야지만 두 분이 뭐 기반도 쌓고 뭐 신뢰도 생기고 또 뭐랄까 더 앞으로 장기적인 미래를 봤을 때 끈끈해지고 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먼 미래에 만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어쨌든 흐름은 이 영상을 보신 시점부터 2달 뒤나 5달 뒤, 그리고 11개월 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 사람이 뭔가 이미 지금 연락을 하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그 사람일 확률도 있으니까 왜 지금 나는 당장 이 사람이랑 썸 타고 있고 연락하고 있는데 빨리 가까워지지 못하냐고 막 되게 원망하실 수 있는데, 카드에서는 그 완전 완벽한 타이밍에 두 분이 이렇게 합해져야지만 앞으로 나아갈 때 도움이 된다, 이런 식으로 카드로 뜨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때쯤 만나신 게 나은 것 같고, 또 두 분이 서로 이끌려서 그냥 나의 개인적인 두뇌의 가치관을 이끌려서 만났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뒤에서는 알게 모르게 내 수호신님께서 이끌어준 인연, 아니면 두 분이 인연도 있지만 뭔가 두 분이 통찰력이 있고 좀 보통 사람들과 다른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시너지 효과가 좋고 또 영혼이 통할 것 같으니까 뭔가 하늘에서 중매시켜주는 느낌? 하늘에서 이렇게 소개시켜주는 느낌, 이렇게 보여요. 매칭을 하늘이 시켜주는 느낌이 들어서 이거는 내 개인적인 욕심으로 빨리 좀 더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 뭐 시기를 앞당기고 싶다, 이거는 조금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쪽 세계에는 타이밍이 항상 기가 막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이 사람과 함께 하시게 되면은 아주 뭔가 요리도 잘하고 그리고 두 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굉장히 귀한 자녀를 또 낳을 수 있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도 매칭 시켜주는 게 아닐까. 귀한 부모님 밑에 귀한 자식, 아이를 좀 이렇게 내보내서 세상을 좀 좋게 바꾸게 하려고 이렇게 좀 범상치 않은 아이를 태어나기 위해 두 분이 이렇게 매칭된 게 아닐까 이렇게 보여요. 왜냐면은 왜 자꾸 타이밍 얘기를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수호신님께서 계속 막 끊임없이 움직이거든요. 매칭을 시키려고. 네, 그래서 이게 왜일까? 왜일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 보니까 음, 항상 하늘이 지켜보고 있고 보호해주고 있고 막 그리고 뭔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이를 뜻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아이디어, 뭐 진짜 번뜩이는 아이디어, 세상을 구할 수 있는 아이디어나 기업을 막 진짜 몇 조의 가치를 운영할 수 있는 아이디어나 뭔가 나를 툭 자극을 했는데 그게 엄청 삶을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 이런 게 떠오를 수가 있어요. 두 분이 만나게 되시면서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그런 좀 아이디어의 탄생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귀한 자녀분을 만날 그런 운도 있어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신분들이 이렇게까지 움직일 필요가 있을까 싶었는데, 세상에 무언가를 탄생시키기 위해 두 분을 매칭시킨 게 아닐까. 통찰력이 있는 두 분을 이렇게 뭔가 만나도록 이끌어주는 게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4번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궁금해요. 상대방도. 좀 보통 사람들과는 틀린 분들인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보통은 카르마에 의해서 내 인연이 결정되거나 운명의 짝이 결정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두 분은 카르마를 뛰어넘어서 하늘이 이렇게 맺어주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좀 이 사람을 실제로 만나고서는 이 사람이 좀 대중적인 성격이라던가 좀 자상하다던가 이런 건 없을 순 있는데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만 조금 참으시면 이 사람이 진짜 속내, 그리고 행동, 생활, 패턴 이런 게 진짜 선한 사람이고 맑은 사람이고 종교인들보다 더 대단하게 살고 있구나라는 걸 아시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요. 그럼 4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